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미중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좀 다시 고조됐고요. 일본과의 분쟁도 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투심이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시장 흐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의 안보보좌관인 볼턴이 네.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하고 네. 오늘 아니면 내일 한국을 오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양국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들어보고 네.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인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약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분쟁이 좀 격화되기 전에는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말에 참의원 선거가 아베가 일단은 성공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네. 이제 약간 선심 쓰는 척하면서 조금씩 규제를 나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네. 지금 뭐 가시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걸로 예상해 본 거 보면은 네. 네. 이런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칠 가능성이 크니까 빨리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좋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예,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외국인은 좀 사자 추세인 거에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좀 가격방질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FOMC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요. 네. 그리고 아마 미국이 이제 수출 관련해서 제재를 좀 관여하다 보면은 눈치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심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항상 6월 중순부터 계속 이랬어요. 월요일, 화요일 안 좋고 사실은. 수목금 살짝 좋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주 초반에는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좀 지켜봐야 하는 낙폭 과대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낙폭 과대주라는 거는 좀 무의미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낙폭 과대주라고 해요. 네네. 보통 낙폭이 좀 과대화됐다. 어, 그다음에 보통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종목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오른 종목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떨어진 종목들이 있었어요. 떨어진 종목들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네. 해당 소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네. 예, 그리고 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에서 거액을 투자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네. 아무래도 EUV라는 노광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본에서 수출 제재한 것들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OLED 관련주들, 음.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들 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수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그 폴리이미드 필름, PI 필름 관련해가지고 네. 일본에서 굉장히 수급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예, SK 코오롱 PI가 생산한다고는 하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수급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뭐 폴더블 폰 관련주라든가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볼 만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렇죠. 예, 제약바이오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난번에 뭐 메지온이라든가 네.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뭐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뭐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맞아요. 대표는 좀 구속됐죠. 네. 그런 걸 포함해서 많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거의 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5G 일부 관련주들. 오, 5G 관련주들이 지금 몇 개 대장주를 제외하고 남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장주를 매매하라는 말이 진짜 맞는 네.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좀 과다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저시총 종목 위주로 5 종목들은 좀 많이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5G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매수 측면으로 다가갈 만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유의없는 하락을 겪은 어. 종목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러한 하락폭은 시총이 작은 스몰캡 종목일수록 좀 과대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는 주로 일본 수출 규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부 5G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들 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낙폭 과대주의 현황과 업종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 그냥 내비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많이 빠진 만큼 반등할 여력은 분명히 있지만 네. 장 여건이 좀 좋아야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힘들어요. 실례로 금요일 날 조금 지수가 상승했잖아요. 네. 이때 반등이 나온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1차 반등이 나온 건데요. 그 반등이 전혀 아직까지는 큰 반등으로 보이지는 않고 반등의 시작에 약간 불과하기 때문에 네네. 1차 반등을 나온 종목들 위주에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네. 이제 좀 밴드 하단을 좀 견고하게 다진 다음에 이제 좀 상단으로 나아갈 그런 시장 상황 여건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시 거래 자금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일 증시 자금이 한 7조에서 9조까지 늘어났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한 4조에서 한 6조 사이밖에 안 돼요. 네, 적다고. 예, 거래량이 한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음. 이러한 거래량 회복도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돈이 거의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20, 30% 정도 줄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자금,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새로운 수급, 네. 이렇게 자금 유입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러한 자금 유입이 되는 걸 확인이 된다면은 반등이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다음에 공매도의 쇼커버링, 숏 스퀴즈 발생. 네. 좀 공매도 대차 잔고가 사상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수가 좋아지기 시작하기 전에 공매도들은 아마 물량을 정리를 할 거예요. 예, 그간 공매도를 많이 쳤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숏스퀴즈 물량을 다시 매수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대차 잔고 반납을 할 텐데 이러한 대차 잔고 반납이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한 시점을 잘 파악하다 보면은 네네. 지수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약간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공매도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드는 시점, 이런 시점이 되면은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좀 낙관론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동안 너무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맞아요. 가고 있는데요. 네. 모든 거에는 바닥이 있고 바닥 이후에 상승이 있는 법이에요. 네. 한국 경제도 분명히 너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할 경기 서큘레이션 중에 하나 중 바닥을 찍는 거고요. 네네. 모든 경기는 상과 하를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큰 사이클로 움직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낙관론, 한국 경제 이제 바닥을 찍었다, 네.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이 왔다. 이러한 낙관론이 어느 정도 이제 솔솔 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낙관론이 피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가장 커요. 예,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경제 부처 장관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이제 좀 괜찮아진다 싶다. 이러한 게 느끼는 게 바로 시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라든가 네. 경제 석학들은 낙관론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좀 의미가 없는 낙관론입니다. 아직까지 네네. 정말 낙관적인 상황이 와서 낙관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약간은 현재 비관론에 너무 좀 힘들어 지친 좀 희망 고문에 의한 낙관론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낙관론들 말고 정말로 현실적인 낙관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불확실성 제거들. 예, 일본의 수출 제재가 약간 완화된다든지 해결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문우신 장관이 얘기했죠. 네. 주말 내에 그쵸. 중국과 통화로 한 무역 협상 좀 잘 진행되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안 된다,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네. 미국과 얘기 안 하겠다, 계속 지금 쇼를 하고 뭐가 있는데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에도 증시가 움직여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의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잘 되고 있다니까 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조금은 일시적으로 배제를 해놓은 상황이죠. 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대 하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증시호 중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죽은 고양이도 한번 튀어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사후 경직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후 경직이 온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툭 튄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 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죽은 종목, 죽은 증시에도 한 번은 튀어오른다. 근데 결국은 죽은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뿐이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그런 반등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그런 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일 뿐이지 그것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은 아직까지 기대하기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시가 좀 좋아져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증시에 유동성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가 어느 정도 상환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투심, 낙관론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상황, 이러한 조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낙폭 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네. 자, 낙폭 과대주의 반등 조건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과대 하락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네. 우선 멀티플 카메라라고 들어보셨죠? 멀티플 카메라. 예, 네. 갤럭시 10 새로 나온 것만 봐도 카메라가 5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옛날엔 듀얼 예. 카메라였는데 이제는 예. 멀티플로 바뀌었죠. 뒤에 이렇게 일자가 쫙 있는데 카메라가 다다다닥 다 달려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플 카메라는 세계 스마트폰의 하나의 이제 새로운 폼 팩터예요. 네네. 예,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멀티플 카메라가 되고 있고요. 카메라가 점점 많이 달림으로써 카메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는 카메라가 일본 수출 규제랑은 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광학 제품들이 일본이 좀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술도 많이 앞서 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은 카메라 관련 문제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출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문제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멀티플 카메라 관련주들은 어디 보면 약간 피해를 입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대표적으로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네, 차트 볼까요? 예, 일단 멀티플 카메라 대장주는 파트론을 들 수 있습니다. 파트론. 예, 6월 정말 보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네, 네, 그러네요. 6,000원부터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7월 초부터 딱 경제 이슈, 일본 제재 이런 조금부터 네.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약간 횡보권을 구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추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수의 상승이 필요한데요. 네네.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성옵틱스, 네. 말 그대로 이것도 광학 제품, 카메라 관련주고요. 마찬가지로 6월 중순 이후로 빠진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네네.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차트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대장주인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그나마 덜한데 네네. 그래도 이미 파워로직스는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지금 지지권을 만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C넥스. MC넥스. 예, 이 종목도 멀티플 카메라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트론과 비슷하게 네.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약간 지지해주기보다는 좀 더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 보이고요. 멀티플 카메라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네.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게요. OLED 스마트폰 관련주들. 네네. 예, LI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예, 이 종목은 6월에 고점 찍고 지금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3일간 양봉을 보이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KH 바텍. KH 바텍.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폴더블 폰 힌지 만드는 회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다고 맞아요. 계속 이유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살짝 수익권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반등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폴더블 폰 관련주기 때문에 약간 PI 필름 관련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주 지금 3일간 양봉 보이면서 아까 LIS랑 비슷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힘스, 힘스. 예, 이 종목도 지금 지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인녹스 첨단 소재, 네. 예, 이것도 폴더블 폰 관련주, OLED 관련주. 그 다음에 비아트론. 비아트론. 비아트론 정말 좋은 종목인데 어.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항상. 네. 예, 아쉽네요. 예. 그리고 야스,
야스. 그리고 예스티, 네. 그다음에 뭐 테스나 어. 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렇네요. 반등을 보일랑 말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좀 들어갈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네.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들. 네, 한번 예. 볼게요. 비메모리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금 주가 상승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삼성에서 주력으로 이제 가져갈 종목들인데요. 좀 하락이 좀 크게 났어요. 네. 일본 관련해가지고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어버브 반도체, 네. 뭐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죠. 그렇죠. 예, 약간 하락 나오고 있고 유지해주고 있고요. LG세미콘, LB 예, 세미콘. 유명한 종목이죠. 그렇죠. LG세미콘을 방탄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 예, 방탄주에서 흐름 벗어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OLED나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KC텍 좋은 회복 보여주고 있고요. SFA 반도체 펠리클 업체인데 좀 하락이 좀 과하게 나온 이후에 약간 조정 구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나페스 어.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고요. 네. 텔레칩스 팹리스 관련 종목이고요. 네. 칩스앤미디어 어.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OLED나 스마트폰 종목에 비해서 네. 좀 반등이 좀 늦게 나온 상황이에요. 어. 네, 아무래도 일본 수출 제재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느낌인데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상황 알려볼게요. 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너무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선별적으로 좀 가져왔어요. 네네. 휴젤, 휴젤. 예, 대표적인 보톡스 관련 그쵸. 기업이죠. 참 좋은 회사인데 이 네. 종목도 공매도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도 최근 큰 하락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보이고 있죠. 네. 그다음에 메디톡스 어. 이 종목도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죠. 네. 그 대표적인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모두 보톨리늄 제제, 보톡스 관련 기업들인데요. 네. 제가 보톡스 관련 기업들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나마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 바이오는 그쵸. 보톡스 관련 회사들입니다. 맞아요. 실적 네.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보톡스가 굉장히 많은 분야로 응용되고 있어요. 그 여성의 그 눈가 주름 주사만이 아닌 네. 다른 여러 성형이나 보형이라든가 다른 의학적인 치료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보톡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보톡스 수출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에 대한 판권이 열리게 되면은 보톡스 관련주들은 거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보고 약간 접근해볼만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나이백. 나이백. 예, 나이백은 좀 저시총 종목인데요. 투자하기 좋아 보이진 않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가갈만 합니다. 그다음에 디오, 예,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전혀 빠진 게 없죠. 예,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젠도 고점 대비 지금 한 40% 정도 하락하였는데요. 네. 지금 전 저점 부근 오면서 이 구간 지지해 줄까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같이 줍니다. 그다음에 유한양행. 유한양이. 예, 1조 기술 투자 얘기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죠. 그렇네요. 이게 참 웃겨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 영향이 크죠. 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네. 유나이티드 제약도 신약 개발 성공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좀 최근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큰 상승 보여주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고점을 다 반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합니다. 그다음에 하나제약, 예, 비마취성 진통제 개발해가지고 네네. 그 프로포폴 대체하는 진통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네. 참 시점에 안 맞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죠. 네, 국제약품, 그다음에 중해제약, 예, 중해제약도 네. 지금 엄청난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 네. 호재가 떴어요. 췌장암, 항암 효과, 국제 학술지 게재.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주들, 5G 관련. 예, 좀 많은 종목들 살펴보려고 해요. 네. 솔리드, 솔리드. 네, 정말 많이 상승을 했죠. 네, 예, 그쵸. 저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네.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R텍, FRT. 예, FR텍 급등으로 상승했다가
60일선 지지해주면서 약간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머큐리. 머큐리. 머큐리 많은 5G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는데 머큐리 많이 예, 말씀하셨죠. 생각만큼 주가가 좋지는 않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지하던 11,000원선 무너진 이후로는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무기술. 나무기술. 예, 나무기술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 아직까지 지지 못해주고 있는데 네. 워낙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수 타이밍 잡아볼 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로도 상승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엔텔스, 엔텔스. 예, 그다음에 HFR, 네. 이 종목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비커스, 음. 그다음에 유비커스 홀딩스, 네. 그다음에 전파기지국, 전파기지국. 예, 그다음에 콤텍 시스템, 네. 다산 네트워크스. 어. 다산 네트워크스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대주주가 네. 좀 양아치 짓을 많이 합니다. 어. 네, 자신의 주식 수를 늘리려고 꼼수를 많이 부려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하락을 많이 나왔고요. 네. 이러한 대주주가 주가 신경 안 쓰면서 편법까지는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루트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주가를 희석한다는 것은 네. 주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쵸,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과대 하락 스몰팩을 살펴본다면은 네네. 리퓨어 유니맥스, 리퓨어 네, 유니맥스. 한컴 유니맥스가 사명이 변경된 건데요. 네네. 어마어마한 상승 끝에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고 지금 그럼요. 다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 지오소프트. 지어소프트. 예, 지오소프트는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컬리랑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네. 이슈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좀 시장 하락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미래 SCI도 큰 하락 이후에 보합을 보이고 있고, 네. 코센, 코센. 넥스 사이언스. 어. 넥스트 사이언스는 주주가 그 HLB 대주주, 예, 네네. 그분과 관련된 종목으로 음. 좀 억울하게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그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인코는 오늘 반등이 나오네요. 어. 네, 이 종목도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에 제가 들고 나왔는데 네.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반등은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져요. 음. 무슨 좋은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좋은 호재는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음. 지금 반등은 정말 대득게 바운스. 어. 예, 주가가 고점으로부터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지금 15% 오르는 거는 정말 그냥 데드캣 바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상황으로서 이 종목은 오늘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네. 네.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 과대 하락 종목들 저희 함께 좀 차근차근히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섹터별로 제가 몇 개만 가져왔어요. 네. 아까 언급드린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트론. 파트론. 예, 지금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멀티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갤럭시 그쵸, 노트 나오죠. 10도 나오고요. 네. 폴더블 폰도 늦으면 9월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파웨이 메이트 X라는 폴더블 폰이 8월 말쯤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13,700원 부근에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밑으로 웬만하면 안 빼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에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한다면은 14,000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은 좀 매수 시점으로 다가갈 만합니다. 네. 왜냐면 이 구간 좀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런 과대 낙폭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갖기보다는 약간 이전 고점 이 정도까지 이전 고점까지. 예. 14,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네. 한 16,000원 부근 가면 매도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4,000원 이하 매수, 16,000원 이하 매도. 네. 약간 단기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론 지금 조금만 빠진다면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MC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MC넥스. 네, 비슷한 측면이죠. 그렇죠. 예, MC넥스도 이 구간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선 거의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한데 오늘도 음봉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거 갈만해가지고 네. 21,000원 초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이 종목도 아까 마찬가지로 1차 매도 부분은 예, 23,000원 부근. 예. 그러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매수가 한 21,000원 부근에서 매도 한 23,000원. 네. 예, 이렇게 좀 짧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멀티플 카메라 네. 파트론과 MC넥스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OLED 쪽 살펴볼까요? OLED, 예.
OLED랑 스마트폰 관련주인데요. 네. 바텍입니다. KH 바텍. KH 바텍. 예,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네.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세를 유지 못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강력하게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예, 9,300원 이하 매수, 그다음에 10,000원 정도 매도. 오. 네, 큰 수익은 아니에요. 네. 네, 한 9%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도 더 가져갈 갈 수 있지만 현재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쵸. 때문에 좀 단기 전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예스티나 예스티. 네. 예스티는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온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이 나오지만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 구간 굉장히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는 한 12,500원 부근. 지금 살짝 12,500원. 비싸긴 한데 오늘 빠지면 들어갈 만합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4,000원 부근 매도. 네. 그래서 이것도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더 상승하면 일단 버려야 되고요. 어. 오늘 12,500원 부근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14,000원 위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갈 만합니다. 네. 그래서 예스티 일단 봤고요. 그다음이 테스나. 테스나. 예, 테스나는 OLED도 관련돼 있고 5G도 관련돼 있고 네. 좀 재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재료가 많은 거는 상승할 땐 좋은데 이렇게 하락 할 파동이 때는 나오게 그쵸. 되면은 약간 애매하게 됩니다. 네. 이 종목도 저점에서 3배 올랐는데 지금 하락 이후에 아직까지는 지지를 잘 못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구간은 지지를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42,000원 부근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종목은 좀 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42,000원 부근 매수해서 한 52,000원까지 들고 갈 만합니다. 오, 네. 때문에 한 25% 정도 수익 볼 수 있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보다 42,000원 부근 오면은 강력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OLED 관련주도 알아봤고요. 네, 네. 일단 비메모리 관련주들 좀 살펴볼게요. 네. 비메모리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은 일단 하락 음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패스하고요. 네, 네. 어버브 반도체를 일단 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예. 볼게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국내 1위 업체인데 어. 지금 하락 이후에 지금 계속 저점을 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지수가 좋거나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 구간 6,300원 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7,300원 구간까지 홀딩할 만합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잘 유지만 해준다면은 한 번 상승이 나오면 7,3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좀 주의해 볼 만하고요. 뭐 LG 세미콘은 항상 조정은 무조건 담아볼 만해요. 딱 보실 거예요. 61선 지지해주고 올라갔죠? 그렇죠. 61선 지지해주고 있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 61선 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네. 내일 양봉 나오면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이거는 내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한 1,500원 부분 될 것 같아요. 네. 그 구간에 매수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12,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61선 지지해주는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KC텍, KC. 예, 이 종목은 굉장히 탄력이 잘 나오고 있죠.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약간 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는 걸 얘기해요. 네. 큰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이런 종목은 현 구간 17,400원 구간, 그다음에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은 16,300원 구간. 네. 그래서 평단이 33,000, 34,000원 되게 되면은 한 17,000원 정도 평단 맞추게 되면은 네. 보유할 만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네. 전고 구간 한 19,000원 구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만합니다. 네. KC텍은 야금야금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 크게 영향이 없어요. 네.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비메모리 네.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걸 살펴볼까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인데요. 제약바이오. 진짜 제약바이오는 제가 일단은 들고 나왔는데 네. 사실 좀 네, 위험하죠.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은 말씀 안 드리지만 네, 네. 현재 상황에서 괜찮아 보이는 거는 대웅제약 정도 들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상승한 종목 더 상승합니다. 대웅제약 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그다음에 별로 볼만한 게 없어요.
중해제약. 예. 메디톡스는 어떤가요? 저는 별로. 별로. 너무 커요, 종목이. 예. 그래서 중해제약, 네. 녹십자 랩셀. 네. 녹십자 랩셀 좋네요. 예, 이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녹십자 랩셀 때 긴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네네. 계속 양봉을 나온다는 거는 한 번 더 상승할 여지가 있거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고 종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오늘 들어간다 해서 종가에. 왜냐하면 공매도가 어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녹십자 랩셀은 오늘 종가에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남유 종목은 일단은 별로. 예, 제 생각에 별로입니다. 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별로. 그렇죠. 예. 계속 말씀하시지만 리스크가 좀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예, 말씀해 그래서 주셨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가도 뭐 한 5% 정도 보고 나오는 거죠. 네네. 예, 길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녹십자 랩셀이랑 항상 지켜봐야 할 게 현대바이오가 있어요. 현대바이오. 네, 그것도 최장한 관련주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랑 약간 싱크로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녹십자 랩셀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때문에 현대바이오 지금 구간 굉장히 괜찮은데 너무 고점이라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저점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점이에요. 무너져 내리기 힘든데 현대바이오는 약간 극적인 투자나 큰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만한데 네. 일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5G 관련주 보면요. 5G 관련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나마 좀 괜찮은 게 FR텍. FR. 이 종목은 5G 관련 종목이라 추천하기보다는 네. 좀 과대 낙폭에 의한 추천. 어. 아까 인콘처럼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네. 추천드린 거고요. 4,100원 이하 매수 가능하고요. 이 종목은 한 4, 5% 정도 상승하면 바로 매도하는 네네. 짧게 봐야 됩니다. 어. 다음에 뭐 다른 종목 별로 땡기는 게 없네요. 그래요? 네. 전파기지국이 오히려 좀 괜찮아요. 어. 예. 왜냐면은 하락도 야금야금 잘 받고 있고요. 네네. 최근 지지구가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처럼 야금야금 상승하기보다는 이게 상승 패턴을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으로 가요. 예.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번 상승을 하면은 한 60일선까지 한 번에 복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하고요. 4,600원 부근 한 1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 매도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연파기주국은 좀 길게 가져가면은 분명히 수익 날 종목입니다. 네. 전파기지국은 네. 장기적 대응 네. 가능하다. 그래서 저시총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링콘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17% 올라버렸네. 예, 그래서 뭐 리퓨 유니맥스 참 재밌어요. 이 종목 저는 좀 잘 보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과대 낙폭을 했고요. 이 종목은 지금 유상증자라든가 타법인 출자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뭐 주주 변경되고요. 네. 뭐 불성시 공지 지정되고 진짜 별의별 쇼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긴 하나 네. 지금 그러한 모멘텀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대주주 변경이라든가 자금 조달. 근데 지금 상승폭 대비 너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 항상 의심을 합니다. 아. 예. 상승할 때는 거래량 하나도 없이 올라갔죠. 네네.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누군가 지금 주가를 받아먹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한컴 리뉴얼 유니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가를 굳이 드리지는 않는데 네. 이런 종목은 약간 요 구간 2,250원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좀 들어갈 만합니다. 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러한 시야로 들어갈 만하고요. 네. 나머지 종목 뭐 넥스트 사이언스도 지금 약간 과대 낙폭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노리고 들어갈 만한데 네네. 약간 그런 측면에서 한 4, 5% 정도 상승하면 매도하는 측면으로 들어갈 만하고요. 나머지 종목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에 좀 적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뭐 계속 지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말씀을 근데 그 종목들이 해주셨죠. 네, 제가 추천한 것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이제 모르겠죠? 아직도 살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도 매수가 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한 달 전인데 맞아요.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지수가 빠졌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예, 그러니까 네. 올라온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가슴 아픕니다. 네, 이제 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종별 과대 하락 종목들, 적합한 종목, 현재 투자에 좀 적합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할 때 그럼 어떤 유의사항을 좀 지켜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리퓨어 유니맥스 말씀드렸죠? 네. 그런 종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네. 관심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네. 정리할 수가 없어요. 다 재산이라. 네. 리퓨어 유니맥스.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볼까요? 차트 네.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전저점을 빼게 되면은 바로 손절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이 구간 깨게 되면은 이 구간 손절가 잡고 들어갈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200원, 100원. 네. 전저점을 깨는 순간 폭락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미 하락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 전저점을 다시 한번 깬다는 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락 종목은 전저점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 33,300원 보이시죠? 예, 이 구간을 깨는 순간 추가 하락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좀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보유를 한다 해도 이 가격만 안 깨면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네네. 전저점을 깨는 순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전저점 깨는 동안 가져가면은 네. 인콘과 같은 상황이 벌어납니다. 자, 보시죠. 인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여기라고 보죠. 네. 깼죠? 네. 내려가죠. 깼죠? 내려가죠. 깼죠? 내려가죠. 이렇게 전저점을 깨면은 계속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렇네요. 계속 하락이 나오죠. 이걸 다시 뚫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분명 거래량이 안 터지긴 했지만 이렇게 계산이 하락이 나옵니다. 전저점을 깨게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면 바로 손절을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에 의한 큰 상승이 나오면은 네. 바로 수익 실현해야 돼요. 그렇죠. 인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일단 1차적으로 끝난 종목이다. 네네. 예. 분명히 제가 오늘 추천드린 이유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합했으면 이 정도 추천드렸을 거고요. 이렇게 상승했으면 바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 종목이 정말 뭐 더 상승해서 여기를 뚫기에는 현재 그 정도만한 뉴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진짜 다른 호재가 있다면은 충분히 뭐 3,000원까지는 다시 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호재로서는 여기를 뚫어줄 만한 호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네.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상황은 주가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힘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런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한 5분 사이에 15% 정도 상승을 했다가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네. 제가 그런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정말 좋아하고 저도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주가가 잘 안 올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장중 모니터링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다들 좀 힘드시잖아요.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신의 저 소중한 돈을 볼 자신도 없으면은 네.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네, 한번 볼게요.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때 네. 보이시죠? 6월 28일 날 어. 거의 21%까지 올랐는데 네. 쭉 뺐죠? 근데 이 종목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이때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장중에 이걸 못 봤어 봐요. 타이밍을 놓치죠. 그러면 그냥 쭉 빠진 거예요. 네. 그냥 20%가 날아간 거예요. 어. 이런 사람이 주식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루 만에 2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못 판다는 거는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걸어놓던가 목표가에 미리. 그러면 알아채기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장중에 한 번 큰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이러한 종목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에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일 지수 상황 파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러한 지수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맞아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매수해도 되는데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중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작게 적절하게. 단기 반등을 노린 종목은 네. 비중 15% 이하로 네. 네.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네. 그리고 저점 반등 후에 아까 인콘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자꾸 인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콘은 정말 좋게 말씀드리면은 내년 가면 한 5천 원 가 있을 거예요. 예, 장담합니다. 작전주예요. 세력주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 인콘이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네. 다시 뭐 3,000원권, 5,000원권, 뭐 4,000원권 못 갑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추세 반등이긴 해도 오늘 상승에 그치고는 다시 횡보를 하거나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상승에 의한 것이고 저점 반등 후에 약간 대득계 바운스를 보는 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구나. 이제 두세 배 가겠구나. 이런 헛소리 이러한 망상하지 마세요. 이런 꿈과 기대. 네. 이미 18% 올랐으면 겁나 많이 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매도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18% 올라서 내일은 또 18% 오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수익 실현 반드시 하셔야 항상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네. 더 간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오른 만큼 그쵸.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일단 저점주에 대한 네. 반등 그런 측면에 대한 주의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낙폭 과대주 이렇게 접근해라. 투자 유의사항까지 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준비된 주식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베는 승리를 했고요. 더욱더 한국에 대한 조치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제는 시장이 좀 빠른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도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들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해 주세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